노란 집의 빨간 머리의 미치광이 빈센트 반 고흐. 고갱은 10월 아를에서 반 고흐와 합류했고 1888년 12월 말 갑자기 떠났는데 이는 반 고흐의 신경쇠약으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그동안 그는 면도칼로 왼쪽 귀의 일부를 잘랐습니다. 1888년 5월 1일 그는 월 15프랑의 라 마르틴 투플레이스에 있는 노란 집의 동쪽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갤러리를 원했습니다. 반 고흐의 의자, 아르의 침실, 밤의 카페 테라스,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 및 정물, 12개의 해바라기가 있는 꽃병은 모두 노란 집을 장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 고흐는 일주일 동안 4가지 버전의 해바라기를 그려 고갱의 도착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1월에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갱은 해바라기 화가에서 반 고흐를 묘사했습니다. 반 고흐는 고갱의 제안에 따라 추억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그린 그림 중에는 에텐 정원의 추억, 아르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합작 야외 작업은 알리스 캠퍼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 알리스 캠퍼스는 한 쌍의 그림, 펜던트로 작업했습니다. 고갱이 방문 기간 동안 완성한 단 하나의 그림은 반 고흐의 초상화였습니다. 반 고흐와 고갱은 1888년 12월 몽펠리에를 방문하여 파브르 미술관에서 쿠르베와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반 고흐는 고갱을 존경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었지만 고갱은 고흐에게 오만하게 대하고 횡포를 부려서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다투었습니다. 반 고흐는 고갱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고 반 고흐가 과도한 긴장이라고 표현한 상황은 급격하게 위기 시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고흐의 심신미약으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그동안 그는 면도칼로 왼쪽 귀의 일부를 잘랐습니다. 반 고흐는 그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심각한 정신적 쇠약을 겪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병원 진단은 전신 선망을 동반한 급성 조증이었고 며칠 내에 지역 경찰은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 회복되어 1889년 1월 7일 노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병원과 집을 오가며 환각과 중독망상에 시달렸습니다. 3월 경찰은 그를 빨간머리 미치광이라고 묘사한 30명의 마을 사람들의 청원 후에 그의 집을 폐쇄했습니다. 반 고흐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폴 시냐크는 3월에 그를 2번 방문했으며 마리 진우와 룰랭도 계속 교류했습니다. 4월 반 고흐는 홍수로 인해 자신의 집에 있던 그림이 훼손된 후 레이 박사가 소유한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반 고흐는 1889년에 그린 펠리스 레이 박사의 초상화를 레이 박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의사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닭장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붕괴를 두려워한 반 고흐는 1889년 5월 자발적으로 생레미 근처의 정신병원에 들어가 이듬해까지 약 150점을 더 작업했습니다. 그가 처음 감금되어 있던 병원 부지는 그가 병원 복도에서부터 그가 사용하도록 할당된 벽으로 둘러싸인 여분의 방의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정원의 붓꽃과
라일락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원 부지 너머로 모험을 떠나 주변 시골 풍경을 그렸고 프로방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한 올리브 숲과 사이프러스 나무를 시리즈로 그렸습니다. 6월에 그는 두꺼운 압착 페인트 층으로 작업된 2개의 사이프러스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의 형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이프러스의 형태를 이집트 오벨리스크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나무들은 같은 달에 제작된 풍경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반 고흐는 강한 햇빛을 쬐이며 자라는 밀밭이 바람에 물결치는 이 작품을 자신의 최고의 여름 캠퍼스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생레미에서 그는 흑백 사진과 인쇄물을 참고하여 드라쿠르와 렘브란트, 밀레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 사본을 그렸습니다. 1889년에서 1890년 가을과 겨울에 그는 밀레의 21편의 사본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른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의 역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본을 해석 또는 번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마지막 주 동안 그는 초기 아르에서 만든 해바라기 장식에 필적하는 마지막 시리즈로 붓꽃과 장미의 4가지 꽃다발을 그려 정물화의 레파토리를 확장시켰습니다. 반 고흐는 생레미에서 1년을 보낸 뒤 1890년 5월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정착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곳은 파리에 있는 그의 형제 테오가 근처에 있었고 동종요법 의사이자 아마추어 화가인 폴 가세 박사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불과 2달 남짓 반 고흐는 하루에 평균 1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1990년 7월 27일에 그는 밀밭에서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는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1888년에서 1890년 사이에 파리의 살롱 대 앙데팡당에 전시되었고 1890년 브뤼셀의 레스엑섹스에도 전시되었습니다. 1890년 1월 비평가 알베르 우리에는 반 고흐에 대한 최초의 장편 기사를 출판하여 그의 예술을 초기 상징주의 운동에 맞추고 그의 예술적 비전의 독창성과 강렬함을 강조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야수파와 독일 표현주의자들에 의해 그의 천직성이 발견되면서 빈센트 반 고흐는 현대미술사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